네, 이제는 본격적으로 오늘의 1타 강의를 또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시장이 아무리 빠지고 지수가 아무리 하락세를 보여도 두 손 놓고 있을 순 없잖아요.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보고 싶거든요. 자, 어떻게 해보면 좋을지 강의 이야기 바로 짚어주시죠. 네. 네,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 시장을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첫 번째 강의를 좀 알려드리고 정말 간단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뿐만 아니라 요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 자체가 뭐 박살이 나고 있을 정도다라고 이제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에는 조금 그럴 수가 있는데 주식을 매매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이 물려있는 게 이제 본전 수준만 올라온다라고 해도 굉장히 다행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빠진 지수는 급격하게 올라오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제 급락이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급등이라는 말은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 급하게 빠진 이런 지수는 절대 급하게 올라오지 않습니다. 꾸준히 올라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알다시피 이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되어 있어요. 공매도가 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이 하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주식으로 불가능하죠. 주식으로 어떻게 하락장을 해서 수익을 내겠습니까? 네, 물론 뭐 이제 간간히 올라가는 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하락장에서도 이제 내가 이제 해지 개념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충분히 이제 선물이나 옵션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쉬워요. 선물이라든지 옵션을 매매를 한다 그러면 주변에서 이제 말려요. 막 뭐 패가망신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지만 뭐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고 매매를 하면은 절대로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수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굉장히 이제 생소한 단어입니다. 양옵션은 반드시 교차한다. 예,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어요. 콜옵션이 올라가거나 풋옵션이 올라가거나 둘 중 하나는 올라가요. 뭐 아니면 도예요. 선물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거 단 하나예요. 그래서 선물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나 콜옵션이 올라가게 됐을 경우가 이제 똑같은 흐름인 거고 선물이 내려가거나 풋옵션이 올라가는 게 똑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옵션은 이제 치킨 게임, 뭐 제로섬 게임, 뭐 이런 시속 게임 이런 거를 많이 하죠. 예. 콜옵션이 올라간다면 풋옵션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락장에서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풋옵션이 올라가고 콜옵션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에 지금 물량이 몰려 있어. 그러니까 현금이 지금 많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적은 금액으로 만약에 풋옵션을 매수를 했다고 하면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콜옵션이 시가를 깼을 때 풋옵션을 사라. 그러면 대박이 난다. 만약에 이 말을 제가 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고 단 한 번이라도 시도를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엄청난 수익을 챙겼을 겁니다. 오늘 같은 날이 뭐 1년에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런 날이 오늘이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양옵션은 반드시 중간에서 교차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양옵션이 중간에서 교차를 한다는 말은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서 요걸 이제 조금 쉽게 풀어놓는다면은 시세가 나는 옵션, 뭐 오늘 같은 경우에 풋옵션이 시세가 났겠죠. 당연히 시장이 빠졌으니까. 풋옵션이 시세가 난다면 콜옵션의 고점에 도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좀 있으면 명절인데 명절 되면은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렇게 화수 치고 고스톱을 많이 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좀 치는 분위기인데 이 고스톱을 치면은 이제 상대가 이제 7장을 들고 있어요. 저 역시도 7장을 들고 있고 근데 상대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상대 또한 제가 어떤 패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 이제 바닥에 있는 걸로만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 건데 옵션 같은 경우에는 상대 패를 알고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즉 콜옵션이 빠지기 때문에 나는 풋을 매수할 뿐이고
풋옵션이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은 떨어질 뿐이고 거기에서 나는 자동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 상황을 봤을 때 이제 에너지가 빠지는 흐름, 에너지가 센 부분을 이제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은 시장이 빠지는 쪽으로 에너지가 세죠. 그럼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쪽으로 에너지가 센데 이 풋옵션이 그만큼 많이 올라간다라는 뜻이에요. 이 시세가 나는 옵션이 상대 고점에 도달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제 시세표입니다. 오늘 아침 시세표인데 아침에 콜옵션이 이제 시가 아래에서 시가를 치고 올라가고 있고 풋옵션이 시가를 깨고 있어요. 이 말은 아침에 콜옵션이 올라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아니 왜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 콜옵션이 올라갔느냐? 여러분들 오늘 아침만 해도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오늘은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그게 기관이나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이런 주체들이 봤을 때는 이제 미끼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을 올리더라도 절대 한 번에 이렇게 올리는 경우는 없어요. 내렸다가 올리던가 아니면 반대로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시장을 올렸다가 끌어내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살짝 올렸어요. 그럼 이제 아침에 이제 무슨 뉴스가 나가요? 우리는 기대감이 크고 대형주들이 반등에 살짝 좀 시도를 했지만 10분 만에 빠지는 흐름이 나왔고 반등해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수가 빠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시장과의 심리 싸움에서 절대 밀리면 안 돼요. 시장을 아침에 살짝 올려준 거는 우리 개인들이 여기에 달려들게끔 하려고 한 거예요. 살짝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살짝 올라가면 개인들이 그때 이제 반등이다 나는 여기서 본전해야 된다 하고서는 이제 매수세 막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기관들은 이제 그걸 딱 포착을 하고 바로 시장을 꺾어버려요. 그럼 시장은 당연히 내려가는 흐름이에요. 이런 흐름에서 아침에 콜옵션이 잠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세가 나는 옵션이 상대 고점에 도달한다라는 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콜옵션이 올라가면서 시가가 이제 2.55였어요. 이 녀석이 뭐 2.56 또 이 녀석이란 얘기를 했는데 2.57, 2.58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3.06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상대편 풋옵션의 고점을 보니까 3.06이 정확하게 있어. 콜옵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네. 내가 이 이론만 알고 있어도 3.06에 딱 팔아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끼를 물었지만 이 상대 고점에 도달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 거기에서 딱 나는 수익을 챙겨서 이익 담보를 해놓고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고점에 도달했다가 빠지게 될 수도 있겠죠. 콜옵션이 고점에 도달했다가 빠지게 되면 반대편인 풋옵션이 이제 칼을 들고 와요. 그런 흐름이 이제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반드시 좀 이익 담보를 좀 해주시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콜옵션이 시가를 깨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올라갔던 콜옵션이 시가를 깨버리게 되네. 시가를 깨버리면서 풋옵션은 어때요? 시가를 치고 올라가요. 제가 시가를 이제 뭐라 그랬죠? 그날 하루에 양봉이냐 음봉이냐를 구분하는 그런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풋옵션이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게요. 이제부터 풋옵션이 올라가면서 첫 번째 고점, 신기하네요. 상대 고점 콜옵션에 3.09가 있네요. 풋옵션이 2.39 시가에서부터 3.10까지 올라왔는데 상대 고점에 3.09가 있어요. 시세가 나는 풋옵션이 콜옵션의 고점에 정확하게 도달하는 흐름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오늘 시장 계속해서 빠졌잖아요. 계속해서 빠졌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이익 담보를 해놓고 또 보니까 계속해서 풋옵션이 올라가요. 뭐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빠졌으니까 풋옵션이 올라갔겠죠. 풋옵션이 또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게 다음 행사가인 4.04에 도달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네, 이거 제가 의도한 거 아닙니다. 제가 의도한 거 아니고 시장이 그냥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4.04에 왔어요. 여기서 2차 이익 담보해. 첫 번째 물량 털었고 두 번째 물량 털었습니다. 자, 또 봅니다.
그 다음 행사가인 5.14까지 가버렸습니다. 5.14. 여기 기억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3.09 한번 쳤죠. 4.04 한번 쳤죠. 그 다음에 5.14 쳤어요. 제가 종가까지 못 보고 오늘 눈이 와서 일찍 여기 서울경제에 오면서 이제 그 이유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렇게 시세가 나는 옵션이 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거.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때 있잖아요. 주식도 똑같고 선물도 똑같고 옵션도 똑같습니다. 매매를 할 때 내가 지금 왜 매수를 하는지, 내가 지금 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알고 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점쟁이한테 가서 종목 받아오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지금 매수를 하는데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청산을 해야 돼. 돈을 벌고 있어. 청산을 해야 되는데 왜 청산을 해야 되는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이 더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차트 보고 올라갈 것 같으니까 뭐 내려갈 것 같으니까 뭐 이런 부분에서만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진입해야 되는 기준이 잡혀 있고 내가 청산을 해야 되는 기준이 정확하게 잡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익 담보 해놓고 나머지 분할 매수 잘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분할 매수 잘하잖아요. 분할 매도도 잘하시고 첫 번째 이익 담보하고 두 번째 이익 담보하고 세 번째 이익 담보해서 세 번 챙겼으면 됐지. 여기서 뭘 더 바랍니까? 콜옵션 같은 경우에 오늘 2.36으로 시작해가지고서는 어마무시하게 올라왔어요. 200틱, 300틱 수익을 냈으면 이건 충분한 겁니다. 근데 이 많은 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 수익을 내면은 약간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매수를 잘하고 매도를 잘해서 돈을 벌었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 절대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돈을 벌은 거는 시장이 오늘 너 이만큼만 벌어라 하고 그거를 알려준 거예요. 그냥 돈 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이거를 알고 있으면은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디에서 정확하게 딱딱 청산해야 할 수 있는 자리를 알고 있으면 굳이 여러분들이 손만 갖다 마우스만 클릭을 하면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종목 뭐 이번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나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나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2차 전지 1월 달에 매수하신 분들 최소 20%에서 30% 다 손실이에요. 물려 있죠. 20%면 1억만 샀어도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은 손해인 거거든요. 와, 2천만 원 손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2천만 원이 물려 있는데도 잘 버텨. 그죠? 지금 이제 반등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이제 이거를 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선물지수 앞으로 10포인트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종합주가지수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2400 그냥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내일 반등이 없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최소한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저는 내일 하루에도 선물지수 2포인트 정도는 빠질 걸로 일단 생각은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중에 좀 설명을 좀 드릴 수는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알아야 될 거는 내가 매매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지, 왜 매수를 하는지, 왜 매도를 하는지는 알고 매매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등락률 차트를 보면 이 파란색이 풋옵션이고 빨간색이 콜옵션입니다. 풋옵션은 뭐 많이 올라갔고 콜옵션은 많이 빠졌어요. 그죠? 당연히 시장이 빠졌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시장이 반등하기를 기대하지만 시장이 반등을 하려면 분명히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고 더 내려가더라도 살짝 올렸다가 내려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그냥 법칙이에요. 법칙. 이론이에요. 제가 잘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잘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정해져 있는 룰이에요. 정해져 있는 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시장을 끌어내리더라도 올렸다가 끌어내린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면 앞으로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거고
선물 지수랑 이제 종합 주가 지수를 이제 한번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선물 지수가 이제 오늘 328.15, 예, 요 정도 선에 있고, 종합 주가 지수도 이제 2439. 이건 제가 아까 캡처를 했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고점이 365.40으로 1월 2일 날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거의 뭐 한 3주 만에 이제 다 시장을 이제 뺀 흐름인데, 선물이라는 것은 한 마디라는 게 있어요. 그 한 마디가 선물 지수로 한 10포인트 정도 마디입니다. 그러면 자, 더하기 빼기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제가 옵션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65에서부터 10포인트씩 빼면 355가 나오고요. 345가 나오고 335가 나옵니다. 오늘 335가 안 깨졌죠. 여기서. 근데 335가 깨지고 325가 안 깨졌죠. 335가 깨져서 328까지 내려와 있어요. 선물 지수가. 328이면 325까지 한 마디를 마저 채우려면 3포인트 정도는 더 빠져야 돼요. 그래서 내일은 2포인트에서 3포인트 정도는 더 빠질 수도 있다.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빠진다라는 거에 흐름을 좀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대비를 좀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알면 주식이 쉽습니다. 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더라도 시장을 여러분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보실 수가 있다는 거, 요거 반드시 생각해 주시면서 오늘 교육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찬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나는 오늘 강의 한 번 듣고 바로 적용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오늘 강의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보실 수도 있고요. 장중에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입장하시고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